방금 소개받은 조청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틀 만에 또 다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때 저도 그날 너무 놀랐어요. 여기 장사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3, 40명 많아요. 아니면 한 2, 30명 그러겠다 했는데 여기를 가득 메워주셔가지고 제가 좀 많이 긴장도 하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은 다릅니다. 그때하고. 근데 이제 그때 고교 학점제가 기반이 되어가지고 이제 대입까지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강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이제 중3까지죠. 중2는 고등학교에 오면 입시 체제가 조금 바뀌게 되니까요.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하지만 중3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고3까지는 거의 교육과정도 유사하고 입시 체제도 조금씩은 바뀝니다. 이제 대학마다 이렇게 시행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변화가 되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자녀분들이 이제 고3도 있으시겠지만 중3, 고1, 2도 있으시니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앞으로 준비를 해야 대학을 입학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이 내용은 교과나 종합전형이라는 큰 틀에서는 변화는 안 됩니다. 물론 대학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그 점에 그러니까 너무 세세하게 보지 마시고요. 큰 틀에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실례 죄송하지만 네. 하나 좀 물어봐도 돼요? 네네네. 이제 제 아이가 고3이거든요. 네네. 혹시 20대면 왔는데 네. 오늘 강의 주제가 그거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관련이 됩니다. 되기는. 그리고 이제 아이가 9월 11일에서 15일까지 이제 수시 원서를 쓰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 가서 또 말씀은 드리겠지만 단순하게 이 점수만 보고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또 챙겨야 할 것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데이터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한번 점검 차원에서 지금 8월 31일까지가 수시 모집의 그 생기부 마감일입니다. 그러니까 마감은 8월 31일자로 되지만 수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9월 달에도 조금씩은 이제 뭐 오류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건 앞에서 그때 한번 요것만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은 아이들을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이렇게 잘 격려해 주시면서 좋은 결과 맺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5 대입 전형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혹시 포인터는 없어요? 빨간 점으로 가는 거? 그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올해 3학 9-3이 입시가 되는 게 2024입니다. 근데 2025학년도도 보면 전년도와의 일관성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올해 고3이나 내년 고3이나는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그 부분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4가 아니라 2025 대입 전형의 특징입니다. 수시는 말 그대로 학생부 위주입니다. 그리고 정시는 수능 위주입니다. 수능 점수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자연계에서 선택 과목 필수 반영 폐지 대학이 증가됐습니다. 내년에. 이게 뭐 때문이냐면 아마 많이 방송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과에서 문과 침공이라고.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제 미적이나 기하나 아니면 국어나 이렇게 선택 과목으로 수능을 보다 보니까 미적하고 확통, 그러니까 인문계열 아이들이 확통을 좀 많이 보고 자연계열 아이들이 미적이나 기하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학을 누가 잘하냐면 자연계열 아이들이 조금 더 잘하죠. 그러니까 성적대들이 그 아이들의 평균이 높고 그 아이들의 선택 점수나 이런 공통 교과 점수가 높다 보니까 등급이 더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수를 가지고 인문계열 학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전년도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심하게 말하면 너 경희대 공대 갈래? 중앙대 경영학과 갈래?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져요. 예. 근데 또 자연계열 아이들은 또 잘 적응해요. 왜냐면 수학으로 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학에서 이제 폐지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기회균형하고 지역균형. 기회균형은 뭐냐면 이겁니다. 예전에는 사회기여나 고른기회, 농어촌 따로따로 했었는데 지금 이걸 고른기회로 다 묶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어촌, 기초생활 차상위, 그 다음에 뭐 국가보훈 여기가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이제 원서를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지역 균형이 있고 지역 인재가 있어요. 이걸 가끔가다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 균형은 뭐냐면 주로 수도권 대학들이 실시하는 전형들이에요. 지역 균형. 그래서 학교장 추천이라고 아마 들어오셨을 거예요. 학교장 추천의 형태로 수도권 대학에서 이제 수도권 아이들만 오면 안 되니까 학교에서 추천받은 아이들을 적절하게 안배를 하는 거죠. 이 지역도 뽑고 이 지역도 뽑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학생부 교과 형태로 유지되는 게 바로 지역 균형입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역 인재라고 있어요. 지역 인재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라북도에 있으니까 전라북도에 있는 상위권 아이들이 전부 다 다른 지역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북대랄지 아니면 의치학 계열, 특히 의치학이나 보건 계열 같은 데서 우리 지역 아이들을 우선 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조건이 광주, 전남, 전북 여기를 졸업한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일반 전형으로만 지원을 할 수 있지 지역 인재로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내에서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아마 얼마 전에 방송이나 이렇게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모 장관님 아들이 그 민사고랑 이렇게 있으면서 학폭 때문에 그래서 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의 반영을 확대했습니다. 또 하나는 고려대나 연세대나 한양대가 올해까지 하고 내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고려대는 내년에 논술 전형을 신설을 하게 됩니다. 네, 없다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연세대는 네. 그리고 한양대는 아시겠지만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이나 생활기록부만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했었어요. 근데 내년에는 수능 최저가 신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력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연세대에서도 이게 추천형이 있고 활동 우수형이 있는데 추천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부 교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능 최저가 없고 면접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또 수능 최저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학교마다 변화는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한 27,000명 정도가 줄어 있습니다. 근데 모집 인원은 한 4,800명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됩니다. 2025 때는 또 한 3,800명 정도가 또 줄어듭니다. 그런데 인원 자체는 40만 3천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입 정원은 옆에 나온 것처럼 한 48만 명. 이거 4년제 플러스 전문대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집하는 대학이냐 선발하는 대학이냐 선발하는 대학 주로 수도권 대학이 되겠죠. 아니면 지방에서는 의치학 대학. 여기는 경쟁률이 정말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제 나머지 이제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렇습니다. 벚꽃 엔딩처럼 이렇게 지금 지방대학은 많이 힘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서울대가 높을 거냐 의대 중에서 조금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낮게 커트라인이 형성되는 게 고신대라고 부산 쪽에 있어요. 고신대 의대. 고신대 의대가 높을 거냐 그래도 서울대가 높을 거냐 의대 광풍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서울대인데 근데 막상 까보니까 고신대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의치학 계열로 완전 광풍입니다. 거기다 또 N수세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자, 이것은 아마 그때 안 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요즘에도 보면은 N수생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보통 그래요. 너 이거 등급 안 나오면 어떡해?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 이거 마무리하면 수능 때는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요. 6월 노평 때 2배가 수능에서 응시를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포인터가 안 되니까 좀 죄송합니다. 2022학년도에 보면 N수생이 57,000명 정도 6월 모평 때 응시를 했어요. 지금 6월 달에 보는 거. 근데 수능 때 129,000명이 응시를 했어요. 28% 정도 들어오죠. 근데 23년도 때는 65,000, 이것은 지원이 아니라 응시예요. 지원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2023 수능 때는 139,000. 작년에, 올해는 6월에 모평 때 75,000이 들어왔어요. 이건 응시한 겁니다. 지원은 88,000명이 응시를 했어요. 아니,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 2배 숫자가 되면 거의 30%가 아니라 35%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학교에서 모의고사 볼 때는 어머님들이 또 아실 수도 있지만 1등에서 좀 이렇게 밑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응시를 해요. 근데 수능은 보고 싶은 사람만 봐요. 물론 이제 수험표가 필요한 아이들 같은 경우도 볼 수도 있지만, 그런데 N수생이 이 정도가 들어와요. 그러면 등급 자체가, 영어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근데 국어, 수학, 뭐 탐구, 여기서는 내가 이 정도 맞는다고 또 맞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밑에가 다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번 9월 모평 때는 아직 이제 시험을 안 봤습니다. 9월 6일 날 오니까. 근데 104,00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6월보다도 또 한 88,000이 아니라 10만이니까 2만이 조금 안 되지만 거의 2만 명 가까이. 근데 이 인원이 또 수능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정말로 정시 때는 N수생들하고 경쟁을 하다 보면 이 현역들은, 고3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한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안내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도권은 이 다음 걸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수도권은 일단 정시로 30% 이상을 선발을 해야 됩니다. 이게 대입제도 개편안에 의해서 이게 명시호가 돼 있어요. 그런데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공, 수까지 여기 주요 서울권 16개 대학은 정시에서 40% 이상을 무조건 선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수도권 대학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방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에도 정시에서 30% 이상 선발해야 돼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방에서는 솔직히 정시로 30% 이상 선발할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교과로 30% 이상을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선가는 인원이 줄어야 되죠. 그 인원 줄은 게 뭐냐면 바로 이 다음 장에 있는, 죄송합니다. 제가 없앴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인원이 계속 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은 당연히 학생부 교과 주요 16개대 말고도 어차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60%가 넘어갑니다. 특히 전라북도 전북 지역은 학생부 교과로 교대가 한 40% 뽑아요. 전북대가 한 60% 뽑아요. 근데 나머지 70%예요. 근데 나머지 전라북도에 있는 지역들의 대학들은 수시에서 거의 95%, 90% 이상을 다 수시에서 뽑니다. 정시는 거의 선발을 안 합니다. 특히 우석대하고 전주대는 95% 이상을 뽑아요. 수시에서. 그래서 대부분 보면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는 학생부 교과 이렇게 선발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인재, 고른기회, 이것도 고른기회도 10% 이상 선발을 해야 돼요. 모집 정원에.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이 줄을 수밖에 없죠. 정시 선발해야죠. 그걸 교과로 넘기는 거죠. 지방 같은 경우, 지방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 그리고 고른기회로 사회통합전형 10% 이상 선발하고.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대입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시에 보통 몇 회 지원이 가능하죠? 수시에서 9월 달에 보통 원서를 쓰는데 수시에서 6번 가능합니다. 6번. 그리고 정시에서는 이제 1월 달에 쓰게 되는데 12월 말부터나 1월 초에 쓰게 되는데 정시에서는 가군, 나군, 다군이 있어요. 그래서 3번 가능합니다. 지원이. 수시는 6회, 정시는 3회. 그리고 또 추가 모집이라고 있습니다. 추가 모집은 뭐냐면 이제 대학들이 수시에서 선발을 한 다음에 다 인원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정시로 이월을 시켜요. 그런데도 선발이 안 되는 경우에는 또 추가 모집들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제한이 몇 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일단은 수시에 합격을 하면 정시는 아예 원서를 못 써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대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제건 전문대건 수시에 합격을 하면 충원 합격도 포함을 하면 정시는 아예 원서를 못 써요. 근데 이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있는데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에서 6번이라고 했는데 산업대가 전국에 딱 2개가 있어요. 전라북도에 호원대 하나 있고 위에 청운대라고 있어요. 여기는 대학 분류가 산업대로 분류가 돼 있어서 6번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정시 모집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시에 합격을 하면 정시는 못 써요. 충원 합격도 못 써요. 나 전화 못 받았는데 안 돼요. 그래도 못 써요. 근데 정시에 합격을 하고 혹시라도 이 추가 모집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시 합격한 것보다 추가 모집 대학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정시 등록 마감일 16시까지 등록을 포기하면 추가 모집이 가능해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자, 여기서 이렇습니다. 아까 수시에서 6회, 정시에서 3회라고 했는데 이게 제한을 안 받는 데입니다. 그래서 청운대하고 호원대는 산업대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전문대는 6회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전문대 지원할 때 보통 보건계열 많이 지원하는데 보건계열은 면접날이 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면접날만 겹치지 않는다면 뭐 10개, 20개 상관없습니다. 6개 넣고 다시 또 10개도 넣어도 되고 20개를 넣어도 되고 30개를 넣어도 되고 전문대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안 넣어요. 제가 여기에는 안 넣었는데 방금 전에 수시 6회, 정시 3회에 넣는다고 했잖아요. 아이들이 수시에서 몇 번 지원할까요? 평균 6번 다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전국의 고3들이나 N수생까지 다 해보니까 한 4.98번, 4.97번. 그러니까 4번보다 조금 높고 이제 아이에 따라 있으니까 5번보다 좀 낮은 5회는 안 넘어가더라고요. 의외로 6번 다 할 것 같지만. 그리고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대학들이 있어요. 육사, 회사, 공사, 아니면 뭐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아니면 한전공대라고 해서 캔텍 있죠. 또 한국전통문화대나 여기는 횟수에 안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신기해요. 뭐냐면 아까 수시에는 충원 합격이건 합격이건 정시 무조건 안 되잖아요. 수시 때 이 대학을 합격한 경우에는 정시 지원돼요. 네, 거꾸로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법이 교육부 산하가 아니기 때문에 사관학교하고 과학기술 대학들입니다. 그리고 경찰대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네, 그래서 대입 관련해서는 항상 4년 예고제를 합니다. 모집 요강은 언제 나오냐면 당해년 5월 말까지. 근데 이제 요즘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늦어져서 6월 초쯤에는 수시 모집 요강이 나와요. 근데 지금 이제 2학년들 있죠. 고2. 고2는 4월 말까지 해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항상 발표가 됩니다. 4월 말까지 이전에 발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이라고 해서 1학년 8월 말에 발표됩니다. 어저께 지금 2016 입시, 그러니까 지금 1학년에 해당되는 거죠.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방향성은 4년 전에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 학생들이 대학 갈 때쯤 해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그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 킬러 문항, 배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올해 발표가 돼야 하는데 아직 조금 발표가 더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제도 변화는 유사합니다. 올해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뭐가 있냐면 제일 큰 게 자소서가 폐지됐어요. 작년까지는 자소서가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자소서가 폐지됐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학생부에서 독서 활동이 반영이 안 돼요. 네. 그리고 봉사활동도 개인 봉사활동이 작년까지는 됐지만 올해는 학교 교육계획서에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봉사활동만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5는 전형의 일관성으로 유사하게 똑같습니다. 올해는 이제 세부적으로만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먼저 수능입니다. 수능 성적표 혹시 어머님들 이제 대학 보내신 분 계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능 성적표가 이름 나오고요, 선택 과목 나오고, 표준 점수 나오고, 백분위 나오고, 등급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나와 있는 등급이라는 것은 주로 수시 모집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은 3합 7이다. 전북대 같은 경우 2합 8이다. 아니면 전북대 의대 같은 경우는 4합 6이다. 4합 5다. 이랬을 때 활용되는 게 바로 등급입니다. 근데 그 옆에 위에 있는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는 뭐냐면 정시 때 활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 때는 등급만 필요해요. 그래서 정시 때 바로 이게 되고요. 원점수는 수능에서는 공개가 안 돼요. 아마 성적표 보셨겠지만 학력평가에서는 공개가 됩니다. 하지만 6월하고 9월 모평 그리고 수능에서는 원점수는 공개를 안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표준 점수입니다. 표준 점수는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탐구 같은 경우. 근데 예를 들어서 물리원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생명과학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수시에서는 물리원 1등급이나 생명과학 1등급이랑 똑같아요. 하지만 정시 갈 때는 손해잖아요. 나는 어려운 과목을 1등급 맞았는데 얘는 쉬운 과목 1등급 맞았으니까. 그러면 표준 점수라고 해가지고 그 과목의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활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 1등급인데 서울대가 떨어졌다.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표준 점수 때문에. 서울대가 표점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쉬운 과목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표준 점수가 어떠냐면 한 140점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요. 140점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난이도가 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모의고사 성적표가 집으로 오면 우리 아이 1등급 잘했구나 이러지 마시고 표점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표점이 낮아지면 한 130점대다. 이렇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시험이 조금은 쉬웠어요. 그때 학력평가가. 근데 이게 149까지 올라갔다. 정말 난이도가 아주 높았던 거예요. 150은 안 넘어가니까. 거의 149다. 그러면 정말 높았던 난이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분위가 있습니다. 백분위는 교과 내신 성적 산출하고 똑같습니다. 1등급 4%, 2등급 7%, 그리고 3등급 12% 이렇게 해서 똑같이 수능도 그러고 모의고사도 그러고 학교 내신도 그러고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백분위하고 표준 점수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과목마다 조금씩 학교마다 다릅니다. 자연계열은 수학의 백분위를 좀 더 높게 주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의 백분위를 조금 더 높게 줘가지고 이 점수로 환산을 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지원하는 겁니다. 영어는 이제 등급별 점수로 들어가니까 별도고요. 그래서 가끔가다 정시 보면 국수탐 백분위가 바로 그겁니다. 영어는 절대평가하기 때문에 환산 점수로만 들어가고 국어, 수학, 그리고 탐구 두 과목. 이제 대부분 높은 대학들은 두 과목 반영하니까요. 이거의 백분위 합이 바로 국수탐 백분위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한번 보시면 아실 거니까 이게 수능 출제 과목입니다. 국어는 공통으로 75% 정도, 76점이고 독서하고 문학에서 이게 공통 과목이고 이제 화작이나 언배를 선택을 하게 되죠.
수학은 수원 수투는 기본으로 하게 되고요. 이제 확통, 미적, 기하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보통 자연 계열이 미적을 좀 많이 선택하고 인문 계열이 이제 확통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영어하고 한국사는 절대평가입니다. 영어 같은 경우 90점 이상 1등급, 80점 이상 2등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는 상관없이 두 과목만 선택을 하면 됩니다. 사탐을 사회탐구를 두 과목을 해도 되고 과학탐구 두 과목을 해도 되고 아니면 사회 하나 과학 하나 해도 됩니다. 다만 이제 의치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과탐 두 개. 아니면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뭐 화학원, 화학2가 안 되고 화학원을 했으면 뭐 물리2랄지 이렇게 별도의 원하고 2 과목을 갖다가 선택을 해야 가능한 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대입 전형별 주요 특징으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입에는 4종류가 있습니다. 4가지 전형. 크게 학생부 교과, 그리고 학생부 종합, 그리고 논술, 그리고 이제 수능 위주의 정시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뭐냐면 이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이 내신 성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저는 2등급이에요. 3등급이에요. 2.5등급이에요. 이 성적으로 진학을 갖다가 하는 게 바로 학생부 교과입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는 다시 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인 평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1등부터 꼴등까지 순서대로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런데 1등이라고 해서 착실하고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건 또 아니에요. 또 중간 부분에 위치한다고 해서 이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럼 학생부 종합은 뭐냐면 고등학교 3년 동안 학교 생활을 얼마나 충실했느냐를 생활기록부를 보고 서류평가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마 고교 학점제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자기주도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통해서 심화 탐구를 해서 자기가 성장했느냐, 이 과정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요일에 교과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교과를 선택했냐 안 했냐, 그걸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기공학과를 가는데 물리1, 물리2를 안 했다. 어떻게 보면 치명타죠. 간호학과를 가려는데 생명과학1, 생명과학2, 화학원, 화학2를 안 하고 뭐 지구과학 1, 2만 하고 학생부 종합으로 지원하겠다 하면은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서류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른 교과 영역에서 그만큼 또 긍정적인 내용 기록들이 발견되면 어느 정도는 가만히 되겠지만 그런 핵심 교과목이나 권장 교과목들을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술은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성적은 조금 이제 떨어져요. 예를 들어 3등급 내외, 또 2등급 내외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또 수능 최저로 모의고사는 성적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논술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일부는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중앙대처럼 뭐 학생부 교과도 조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논술 성적이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성적이 20%나 30% 들어간다고 하지만 합불의 영향은 논술 점수에 따라서, 그리고 수능 최저 충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거의 뭐 80대 1, 90대 1, 100몇 대 1 막 이래요. 네. 하지만 수능 최저 충족하고 또 논술이 또 겹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날짜들이, 그리고 논술 시험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실질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 20대 1이나 10대 1 내외. 서울권들은 거의 교과나 종합이나 20대 1은 거의 기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정시 수능 전형은 말 그대로 수능 점수를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부터 조금씩 바뀌죠. 정시에서도 교과를 반영한다고 서울대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먼저 교과 전형의 특징입니다. 교과 전형은 일단 학생부 교과 성적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뭐냐면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있어요. 아마 아실지 모르겠지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오는 교과는 공통 과목 내지는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해요. 근데 A, B, C 이렇게 정성평가, 성취도로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80점 이상이면 A, 60점 이상이면 B, 그 미만이면 C, 이렇게 평가되는 과목들을 갖다가 우리가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데, 이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고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 있어요. 근데 올해 전체적으로 더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가 됐어요. 예전에 비해서. 주로 자연 계열은 거의 유사한데 인문 계열은 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또 고3인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나 고려대 쓴다. 작년 거랑 보니까 합격할 것 같네. 인문계는 완화가 됐어요. 3합 6에서 3합 7. 네. 자연계는 똑같습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는 정말 완화가 됐어요. 세 개 각자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국어 3, 수학 3, 영어 3이면 되는 거예요. 합이 아니고. 홍익대 같은 경우에도 3합 6에서 3합 7로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중앙대는 똑같이 3합 7인데 영어 2등급을 영어 1등급으로 쳐줘요. 그러니까 완화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지역균형 실시대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지역균형. 학생부 교과를 통해서 학교장 추천 형태로 하는 거. 수도권 지역에서 주로 실시하는 게 지역균형입니다. 그리고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같은 경우는 서류평가입니다. 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교과만 안 보겠다 이거예요. 뭐냐? 얘네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떤 교과목을 선택하고 어떤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지 서류로도 평가하겠다. 이게 일부 교과지만 종합전형의 형태를 띠는 거죠. 그래서 경희대는 30%, 건국대, 또 동국대 30% 반영을 하는 거예요.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말은 교과인데요. 전부 1등급인 학생들은 10점을 줘요.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다 1등급인 아이는 10점이에요. 근데 전부 다 4등급인 아이는 9.9점이에요. 근데 그것도 잘 본 과목 10개만 반영해. 그러면 전부 다 1.0인 거예요. 그러면 뭘로 평가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 종합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류평가에 의해서 합불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동국대 지원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그래요. 갑자기 내 성적 넣어보니까 한 3.0인 아이들이 1.5까지 푹 뛰어요. 늦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1등급이나 5등급도 1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에서 판가름이 나뉘어요. 그래서 동국대 아마 50% 컷이나 70% 컷 보시면은 다 1.0이에요. 그냥. 아니면 1.1, 1.2. 서울대보다 높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전과목 반영이 아니고 상위 10과목만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리고 점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문이과 통합 때문에 이 문과 침공이 올해까지는 그래도 조금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 그냥 한번. 자, 고등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1년에 시험이 좀 많이 봅니다. 중학교 때는 별로 아마 시험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대부분 성취도 평가니까. 일단은 학교에서 보는 지필평가가 있어요. 1학기 때 2번, 2학기 때 2번. 중간기말, 중간기말. 1차 고사, 2차, 1차, 2차. 그리고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있습니다. 이 1, 2학년하고 3학년하고 조금 달라요. 1, 2학년들은 3월, 6월, 9월, 11월에 봅니다. 근데 이제 3월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안 봤었죠. 아마 내년부터는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3은 매월 학력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매월. 그리고 6월하고 9월에는 모의수능이라고 해서 응시를 하죠. 근데 비는 달이 있을 거예요. 5월하고 8월. 네, 빕니다. 이때는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또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월 보고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고교 학점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먼저 해야겠네요. 자, 내신 성적은 이렇게 내는 겁니다. 과목별 등급 점수. 그러니까 다음 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석차 등급 국어는 3, 수학은 3, 사회 1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단위수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국어는 4단이니까 석차 등급 3이니까 곱하면 1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곱해가지고 합한 값을 단위수를 합한 값으로 나누면 등급이 나옵니다. 본인의. 그러니까 전장에 보면 총 이수 단위로 나누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과목별 등급 점수, 내가 1등급이다, 2등급이다, 3등급이다, 이걸 갖다가 이수 단위하고 곱한 거를 갖다가 다 더해준 다음에 총 이수 단위로 나누면 그게 바로 고등학교 다닐 때 본인의 내신 등급이에요. 그래서 이 내신 등급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교과 성적이 기반이에요. 교과가 성적이 좋아야 일단은 합격률이 높겠죠.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걸려 있어요. 대부분.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는 수능 최저가 없고 종합은 수능 최저가 또 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걸고 있습니다. 대신에 중복 합격 비율이 높아요. 교과니까. 일단은 내가 어느 정도 되면 일단 6회 지원이 가능하니까 다 이제 써보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 내가 중앙대 썼어요.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도미노입니다. 서울대에서 빠져나가면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 의체학으로 가버리면 연고대에서 서울대 가면 연고대가 비면 그 밑에서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충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100%뿐만이 아니라 200%까지도 넘어가는 대학들도 있어요. 충원율이 100%라는 건 뭐냐면 10명을 뽑았으면 이 10명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이제 몇 명이 갔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추가로 또 그 인원이 다 들어간 겁니다. 200%면 한 바퀴가 더 돈 거죠. 네.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평가가 실시됩니다.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지역균형, 특히 학교장 추천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에요. 이건 없습니다. 아마 책자에 뒤에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그래서 지역균형은 수도권 대학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 학생부 교과 형태로 실시하고 있는 게 바로 지역균형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22개 전형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대학들이 전형 명칭이 다 똑같진 않아요. 학교마다 학교장 추천, 지역균형, 학생부 교과 우수자 이렇게 전형 명칭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서울, 경기에 캠퍼스를 2개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또 6개가 있고요. 인천에서는 3개 대학이 지역균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10개 대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학교장 추천 전형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실시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들은 없습니다. 그냥 학생부 교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덕여대나 이쪽은 조금 전형 명칭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명칭이 살짝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이라고 해서 다 학교장 추천은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이 이겁니다. 자, 앞에서 기본적인 건 뭐냐면 학생부 교과 성적이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교과 100으로만 가는 대학들이 있어요. 전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 100입니다. 근데 강원대, 광운대 이런 데들은 교과 성적만 봅니다. 그리고 서강대나 중앙대는 교과 100이긴 하는데 그 100% 중에 출결이나 뭐 봉사나 이게 또 한 10%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과인데도 면접을 보는 데가 있습니다. 경인교대가 면접을 보고 있고요. 연대 추천형이라고 있습니다. 이 연대 추천형 같은 경우가 면접을 봅니다. 그러니까 교과라고 해서 교과 성적은 기반이지만 면접도 보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교과 100으로만 나오는 데들은 성적이 정량으로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적을 보면 아 내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겠다. 내가 이 대학의 환산 점수로 따지면 가능성이 있겠다 없겠다를 나오는데 면접이나 서류평가가 들어가는 대학들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 점수는. 그러니까 합불 사례에서도 보면은 역전 현상들이 나타나요. 왜? 면접을 잘하는 아이들은 올라가거든요. 서류평가가 좋으면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평가를 실시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건국대, 경북대, 부산대는 경북대하고 부산대는 올해부터 실시했어요. 목포대가 의외로 10%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 성균관대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평가 점수뿐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기부 기록이 좋아야 됩니다. 요겁니다. 학생부 교과는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설정이 되어 있지만 없는 대학들이 있어요. 건국대는 서류평가를 30% 봅니다. 특히 건국대가 정말 거의 수도권 서울 지역의 학생들이 마지막 자존심으로 생각하는 대학이 건국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내가 이 이상은 못 내려가겠다. 어디냐면 가천대입니다. 딱 성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상위권 애들은 건국대. 그래도 강남 쪽에 걸쳐 있잖아요. 거의. 가천대. 수도 딱 서울에 걸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밑으로는 안 가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가 서류 30%를 반영합니다. 이 서류 30%는 뭐냐면 뒤에 가서 학생부 종합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있어요. 근데 이미 학업 역량은 반영이 돼 있잖아요. 교과 성적으로. 그래서 어떤 교과목을 선택했느냐, 그리고 이 학생이 수업 시간에 어떤 노력을 통해서 열정을 보이고 탐구 활동을 실시했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대도 그러고 광운대와 국민대는 학생부로만 100%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조금 달라지는 게 있어요. 학생부 종합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목 제목을 지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면 국어를 지으면 이게 국어 세특인지 영어 세특인지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상위권 대학들은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이런 정도까지는 이제 이런 세특들을 조금씩 별로 안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뭐냐? 고교 학점제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과목마다 성취 기준이 있고 성취 역량이 있어요. 그 성취 기준이나 성취 역량을 수업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도달했느냐를 보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자기주도적인 탐구 활동을 보기 시작했어요. 아직 그 밑에 있는 대학들은 조금은 진로 역량을 많이 보는 대학들은 아직은 있습니다. 모든 대학들이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이 돼 있어요. 자, 교과목 반영 방법이 이게 이제 또 다른 겁니다. 아까처럼 서울교대나 서강대, 고려대 여기는 전 과목을 다 봅니다. 그러니까 국영수, 사과, 뭐 제외국어나 이렇게 해서 다 봅니다. 그리고 건국대나 숙명여대나 이쪽은 국영수, 사과만 봅니다. 나머지 과목들은 안 봅니다. 전북대 같은 경우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만 보죠. 물론 이제 인문대학이나 이쪽은 제2외국어나 이런 것도 보긴 합니다. 그리고 경희대나 광운대 이쪽은 국영수, 인문계열은 사반영, 자연계열은 국영수, 과만 반영합니다. 건국대나 숙명여대나 이화여대는 국영수, 사과를 다 똑같이 반영합니다.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이나. 아까 말씀드렸죠. 동국대 상위 10개만 반영해요. 국영수, 사과 이 중에서 딱 상위 10개만. 그러니까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덕성여대하고 서울여대는 딱 12과목만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반영하냐면 국어, 영어, 수학, 인문계열은 사회, 자연계열은 과학 이렇게 해서 그 과목에서 딱 3개씩만 뽑아요. 1학년 1학기에서 3학년 1학기까지 3개씩만 뽑아가지고 4개 반영하니까 12과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교과목을 반영하는 성적으로 이 학교에 대입하면 너무 높은 거죠. 근데 또 서울여대 성적을 가지고 다른 학교에 환산을 하면 너무 낮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마다 반영 방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애가 2.5 정도 되는데 어디쯤 갈 수 있을까요? 이게 교과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고 또 서류평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이건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A, B, C로 표시되는 과목들. 근데 경희대나 뭐 서울과학기술대나 서울여대나 이쪽은 진로 선택 과목이 많은데 그 중에서 딱 3개만 반영을 해요. 그리고 단국대나 이쪽은 주요 교과만. 그리고 건국대나 성균관대, 동국대는 이제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거죠. 서류평가로. 근데 반영 방법도 또 다릅니다. 가산점 형태로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전북대처럼. A를 맞으면 0.15. 상위 3개가.
그 다음에 원광대 같은 경우는 A면 1등급으로 쳐줘요. B면 3등급, C면 5등급. 그러니까 이건 대학마다 또 달라요. 그러니까 환산 점수가 대학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반영하는 대학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근데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 정성평가를 하는 대학들 말고는 적어도 상위 3과목 정도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들이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가산점 형태건 아니면은 등급으로 환산을 하건 또 이런 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서강대 같은 경우는 뭐냐면 A는 1등급을 줘요. 근데 어느 학교마다 보면 1등급을 너무 많이 주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이 1등급을 맞은 학생들의 비율을 계산해서 점수를 달리 환산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점수가 또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성평가입니다. 서류평가죠. 건국대는 교과 학습 발달 상황만 평가해요. 이게 뭐냐면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죠. 그리고 어떤 교과목을 선택했느냐. 경희대도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는 학업 역량은 제외하죠. 왜냐하면 이미 학생부 교과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진로 역량하고 공동체 역량을 위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또 교과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대부분 수도권 대학에서만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고3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N수생 지원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3은 다 돼요. 그런데 N수생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이렇게 상위권, 최상위권 대학들은 고3만 돼요. 특히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N수생 가능했어요. 올해는 고3만 돼요. 그러면 성적이 또 달라지겠죠. 지원자 풀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환산 점수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게 입시 요강이 변했나, 모집 단위가 어떻게 변했나, 또 모집 인원은 어떻게 변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어떻게 변했냐를 같이 보셔야 돼요. 단순히 작년 내 점수 800점, 올해 내 점수 810점, 와 붙겠다. 근데 수능 최저 완화 다 들어오는 거죠. 아니면 정성평가 20%. 그럼 이제 그 점수가 들어가면 잘못 오면 충원이나 불합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거만 꼭 보지 마시고 작년 거하고 작년 거 모집 요강도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조를 하셔가지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고려대가 올해는 고3만 됩니다. 올해. 그리고 경기대도 고3, 서강대 고3, 서울대도 고3, 성균관대도 고3.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이렇게 고3만 됩니다. 그리고 추천 인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천 잠깐만 조금만 쉬었다가 몇 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좀 제가 말하는 게 너무 어렵나요? 최대한 이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용어 자체가 고교 학점제하고는 다르다 보니까 저희 그 강사님께서 전달해 주실 분 너무 많으신데 시간이 한정됐다 보니까 좀 빠르시죠. 네. 그래서 조금 한 5분 정도만 가가 좀 드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강사님 쉬시죠. 아니 좀 쉬십시오. 이게 원래 그 교과만 가지고도 2시간 강의가 나오는데 이걸 중학에 뭐에 다 하려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주신 자료나 책자는 보셔도 도움이 되는 거죠. 예, 어차피 기본적인 건 들어가 있습니다.
속도가 빠른가요? 아, 난 괜찮아. 아니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아니 그것만 제가 제가- 그래서 혹시 핵심적인 것만 위주로 이렇게 하고 또 차라리 질문을 하면 Q&A 시간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그것도 좋고. 네, 그게 또 이렇게 원서 쓰시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문서를 곧 써야 되니까. 그 있으시잖아요. 고3이에요. 그걸 이렇게 받아주시는.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그 도교육청도 있고 정읍교육지원청도 있고 계속 상시 대면 상담이라고 있어요. 저도 나가 서고 있는데 1학년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그 제가 그 보내드렸는데 학부 형님들 다 이렇게 공유하시라고 파일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거기 보면 전북 진로 진학 여기에 들어 있을 겁니다. 전북 뭐 진로 진학 이렇게 해가지고 없을까요? 아 여기는 없네요. 그냥 전북 진로 진학 치시면 됩니다. 네. 거기에 보면 상시 대면 상담이라고 있습니다. 상시 대면 상담. 거기에서 신청을 하시면 네. 거기 남겨주시면 됩니다. 과목 선택에 대해서 뭐 질문하고 싶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상담해 줍니다, 저희. 그리고 고3도 상담, 아니면 고1, 고2 다 상담해 줍니다. 상담 시간은 한 40분 정도 되고. 네. 근데 이게 매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른 데는 머니까 정읍교육지원청 가깝잖아요. 여기에서 정읍교육지원청 2층에서 상담을 합니다. 선생님이 그뭐 평일은 안 되고. 평일에 화요일마다 정읍교육지원청 화요일마다 합니다. 아니, 매주 화요일마다. 학교 가야 돼서. 아니요, 학부모님이 오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리고 저도 가는데 9월 2일 날은 네. 아마 지금 마감이 끝났을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9월 1일 날은 정읍교육지원청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줍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인가. 아, 마감이 됐나 안 됐나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 전북 진로 진학 한번 쳐보셔요. 그리고 이제 고3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고1, 2를 위해서는 화요일마다 계속 합니다. 정읍교육지원청에서.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명절이 있거나 이렇게 시험 기간이나 이럴 때 빼고는 다 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에 했는데 다음 주에 또 못 오는 거 아닙니다. 다음 주에 또 오셔도 됩니다. 이제 선생님들은 좀 바뀌시니까. 제가 이런 정보는 좀 드릴게요. 대부분 학교에서도 그러고 공문으로 안내가 되는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시죠. 네. 전북 진로 진학 한번 들어가 보셔요. 네. 여기 하나. 전라북도 교육청 아.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혹시 인터넷 되나요, 장사님? 제가 그러면 이거 한번 봐보시면 됩니다. 전북 진로 진학. 진로 진학 전라북도 교육청이라고 이렇게 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대입 대면 상담. 예, 예. 예. 여기 제가 누르시면 됩니다. 이쪽. 아, 그게 신청하기는. 예. 여기 보시면 설명이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저거. 그래서 신청하기 여기 나와 있죠 밑에. 예. 예. 여기로 내가 화요일이 정업인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이것은 1년 365일 계속 됩니다. 명절 때하고 학생들 시험 기간 말고는.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정읍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은 뭐 남원 아니면 여기서 좀 가까운 김제, 전주 여기서도 하고요. 도교육청에서는 금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선생님들 인원이 조금 많습니다. 도교육청은. 그날은 한 4분 정도 해주세요. 9월 달에 12 날밖에 없는데요. 정보교육청. 그러니까 이제 마감했는가 봐요. 예, 앞에 날짜들은 다 마감이 된 거죠. 아이고. 근데 12일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11일부터 원서니까 보통 예. 15일까지 쓰게 되니까요. 그거라도 신청. 예, 그렇게 혹시 뒤늦게라도 한번 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정읍교육지원청으로. 특히 고3도 고3이지만 고1, 2 학부모님들이 많이 이걸 신청하셔요. 왜냐면
교과목 선택 때문에 우리 아이가 공학계열 가고 싶어요. 간호계열 가고 싶어요. 근데 화학을 못해요. 꼭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그죠. 네. 네. 우리 애가 수학을 정말 자신 없어 하는데 물리 못 하는데 근데 물리 근데 간호과를 네. 지금 저희 아이는 1학년인데 고1인데 네네네. 간호과를 가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그 2학년 때 수업을 해야 하니까 네. 썼다고 해요. 네. 그래 보니까 생명과학 1, 2, 화학 1, 2, 뭐 미적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올바른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의치학계열이 조금 다른데 간호는 인문에서도 가고 자연에서도 가고 열려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인문계열 아이들은 2까지는 또 잘 못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뭐 이제 생명원, 화학원 정도는 해주고 수원, 수투에 확통 이런 정도 해주고 가급적이면 뭐 생명2나 화학2나 왜냐면 간호학과 같은 경우가 인체나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투나 화투 쪽을 조금은 또 원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인문계열 아이들은 듣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있기는. 근데 이제 자연계열에 있다면 들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은 나니까 꿈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담임 선생님에 의해서 간호과를 이렇게 자주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 저희 나라 간호 전공하고 외국에 나가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뉴질랜드라든가 호주라든가 네네. 그러니까 호주가 가장 잘 돼 있고 그다음에 뉴질랜드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나와서 네가 한국에 살고 싶지 않다. 여기가 너무 우리나라는 열악하니까 외국에 나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에 혹 해가지고 애기가 그럼 난 간호과를 가겠어 그러거든요. 갑니다. 그리고 제가 화학을 왜 전공하러 가냐면 그 조향사라든가 이렇게 그거를 나중에 할 수가 있어서 제가 화학은 좀 그러니까 나는 물리는 그럼 안 하겠어 하니까 또 은근히 또 거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 정도는 해주면 좋은데 굳이 간호 쪽으로만 한정이 된다면 애기가 실은 건축사가 꿈이었어요. 그게 되고 싶어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꿈이 변하니까 여자애라 변하니까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실은 치과 쪽에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뭐지 희생사라서 직업상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그 보건 그쪽으로 조금 더 알고 있으니까 조언을 해줘도 그쪽에 아이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간호과를 가려면 그랬거든요. 고3도 있으시긴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할까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좀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 전북 지역인데요. 그냥 참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잠시만 이겁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은 학생부 교과니까 시험 잘 봐야 돼요. 내신. 제가 아이들한테 죄송합니다. 학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이들한테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얘들아 이게 뭐야? 그럼 아이들이 그럽니다. 신발이요. 누구신? 네? 내신이야. 그래서 내신이 중요해. 죄송합니다. 그냥 고개를 돌려버리시네요. 그래서 내신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가끔 하면 아이들이 아재 개그라고 참 그러긴 하는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신입니다. 미신도 아니고 내신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꼭 이게 맞춰야 됩니다. 지금 많이 완화가 되고 있어요. 전북대도 3합 12에서 2합 8로 작년도부터 완화가 됐어요. 네. 충남대하고 충북대는 아직까지도 3합 12예요. 거기는 3합인데도 지정입니다. 자연계열은 수학, 영어, 탐구,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 탐구로. 탐구도 또 2과목 평균입니다. 죽어도 안 변합니다. 근데 내년에 보니까 한 과목으로 줄였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기가 가고 이따가 이제 안내해 드릴 거예요. 사이트를. 거기를 보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서 이 대학의 전형 방법이랄지 또 수능 최저랄지 이런 것들을 좀 목표를 좀 설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과만 있는 게 아니라
서류평가나 면접이 있는 대학 있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자연계열의 공대를 준비하는데 남학생이다. 면접을 오면 대답을 안 해요. 아, 아드님이. 아니요, 정말요. 그러니까 아마 고등학생들 그럴 거예요. 초등학교 때도 보면 인상이 안 좋으면 왜 그래? 뭐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이제 여동생이 같은 학교 다니면 그러죠. 엄마, 오빠가 오늘 학교에서 어쩌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기분이 안 좋을 거야 하면서 다 알려주잖아요. 정말 면접 볼 때 요즘은 그래도 남학생들이 괜찮아요. 근데 정말로 면접 준비하는 거 보면 여학생들이 낫더라고요. 낫게. 이게 두뇌 구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귀면서나 부부간에도 싸우면 항상 남자가 질 수밖에 없는 뇌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성적이 좋다고 잘 가는 게 아니에요. 성적이 나쁘다고 또 못 가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 1학년 1학기에서 3학년 1학기까지 내가 어떻게 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느냐를 정석평가예요. 정량이 아니라. 줄 세우는 평가가 아니라 생활을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활이냐? 각 교과 시간에 호기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수업도 잘 듣지만 호기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화를 봤어요. 요즘에 뭐 영화 뭐가 있을까요? 뭐 오페나 아니면 오페 제가 안 봐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뭐가 있을까요? 좀 뭐 생각 뭐 드라마라도 뭐가 그냥 뭐 그 의사 나오는 드라마 있으면 그게 있으면 이제 교과하고 연계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 보고 재밌다가 아니라 거기서 수술 장면이면 수술 장면, 아니면 또 요즘에 논제들 있잖아요. 수술실 CCTV 설치를 할지 아니면 노브 수술을 할지. 그러니까 이런 교과목에 그럼 노브 수술의 장단점이랄지 수술실 CCTV 설치의 장단점이랄지 이런 것들을 또 토론을 하고 보고서를 쓰고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외국의 경우는 또 어떤가 조사를 하고 이것들이 가져오는 이해 득실은 뭔가,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것들이 각 교과에 아니면 활동들에 녹아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쉽게 얘기해서 수업 시간에 의사와 관련된 드라마 보고 의사는 참 백의의 천사 간호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간호사가 돼서 환자들을 잘 돌봐야겠다고 다짐하. 의미 없다는 거죠. 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정시가 늘어나고 교과가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종합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뽑고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학생부 서류평가로만 뽑는 대학이 있고 면접을 뽑는 데가 있고, 이건 이제 일괄 전형으로 해요. 그리고 1단계에서 걸러요. 서류평가를 보고 한 3배수, 4배수, 5배수 걸른 다음에 그 학생들만 데리고 면접을 치르는 전형이 또 있습니다. 나눠져 있어요. 자, 이건 아마 없을 건데요. 누가 잘했을까요, 어머니? 11111, 21112. 왼쪽, 오른쪽. 왼쪽이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올 일이니까요. 그러시죠? 제가 봐도 잘했어요. 근데 요래요. 등급은 이런데 원점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균이 이런데 이런 거예요. 거의 유사하죠. 표준 편차가 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저 학생이 보던 건 또 아니죠. 왜? 89점인데 87점, 88점인데 100점. 그러니까 아이들의 수준이 조금은 높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뽑는 게 교과인데 종합은 뭐냐? 요거예요. 이 밑에 왼쪽 아이는 성실하고 차분하게 수업을 잘 듣는 학생만 써 있는 거예요. 오른쪽 아이는 논리적인 이해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어찌고 저찌고 수업 시간에 호기심을 가지고 어쨌다. 입장을 바꿔 보세요. 누구 뽑으시겠어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뽑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생기부가 정말 이런지 한번 확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성적만 보지 마시고. 네. 예전에 보면 응답하라 1988이 있었죠. 거기 바둑 잘 두는 애가 누구죠? 태기요. 특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특이는 바둑대회에 나가서, 대회라는 말을 못 쓰는데 예를 들어서 바둑대회에 나가서 정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해서 바둑을 잘 둔
이런 세부 능력 특기가 나오고, 오른쪽은 바둑에 관심이 있어서 바둑 동아리를 모아서 그 안에서 그 바둑에 대한 바둑 속에 숨어 들어있는 수학적인 탐구와 연계해서 논리를 파악하고, 이걸 통해서 또 후배들에게 이것을 갖다가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써 있어요. 누구 뽑으시겠어요? 후자죠. 이렇게 됩니다. 꼭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그리고 인성, 발전 가능성이었는데, 제가 고교 학점제 때 말씀드렸지만 2015 선택교육과정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 이제 교과목을 선택하니까 바뀐 겁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딱 여기 하나 보이시죠? 탐구력. 내가 얼마나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했나가, 탐구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기록으로 돼 있어요. 또 하나는 진로 탐색 활동 경험.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나 관련 계열에 대한 교과목을 이수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탐색을 하고, 그러니까 뭐 진로 탐색 활동이라고 해서 선배들과의 대담을 통해서 뭐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하고 어땠다,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자기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넣어가지고 먼저 이것부터 하고, 제가 죄송합니다. 요겁니다. 이거 아마 그때 보셨을 거예요. 고교 학점제 때 이것만 제가 넣었으니까.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때 너무 나열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요거 한번 보세요. 자, 뭐냐면 우리 아이의 세특이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무슨 수업이었냐면 문학이에요. 뭘 배웠냐? 참 기파란가하고 송미인곡을 배웠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근대 국어에 대한 이해가 고전문학의 필수가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학생이. 그리고 뭘 했어요? 중세국어의 변천 과정을 탐구한 거예요. 누가? 내가.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독서하고 연계한 거예요. 제가 고교 학점제 때 그랬죠. 독서하고 연계 중요하다고. 그래서 국어의 역사하고 훈민정음 이거에 대해서 참고를 해가지고 뭘 했냐면 이걸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 국어 속에 있는 지방 방언들을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에 경상도 지역에 아직까지 중세국어에 또 사투리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발견을 하고 이걸 통해서 더 심화 탐구를 실시했다.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수업했어요. 수업을 한 것 중에 뭘 했다? 호기심하고 관심. 이게 뭐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꼈냐 이거예요, 이 학생이. 그리고 독서와 연계해서 탐구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다음에 뭐예요? 지식의 확장.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성장하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꼭 이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항상 수업이 먼저예요. 수업을 통해서 호기심, 그 다음에 독서와 연계한 심화 탐구, 그리고 지식의 확장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 기록들이 언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꾸준하게 돼 있으면 뽑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성적, 물론 성적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죠. 성적이 하향하고 있는 아이들 어떨까요? 대학에서 당연하죠. 성적이 올라가는 아이들 누구나 좋아합니다. 대학도 좋아하고 부모님도 좋아하고 본인도 좋아하고. 성적이 유지되고 있는 아이들 여기도 좋아합니다. 왜? 5, 1위만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라서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걸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겁니다. 창체 활동에서도 보면 자기주도적. 내가 뭘 했느냐. 그러니까 이거예요. 학생이 선거를 했으면 나는 선거밖에 안 했어요. 근데 올바른 민주 시민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는 이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보고서를 쓰거나 토론을 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또 찾아보는 거죠. 우리나라 선거나 다른 나라의 선거나 이런 것들은 또 자기 주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선거 활동에서 도우미로서 역할을 실시하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나열식이 되죠. 이제 그것을 지양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서는 정보 관심도. 왜냐하면 보통 동아리를 아이들이 관심 분야로 이렇게 가입을 하게 돼요. 하지만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융복학정이기 때문에 자연계열이라고 해서 뭐 독서토론 동아리 괜찮아요. 나 간호학과 갈 거다.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독서토론이나 사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남겨놓는 기록. 그리고 교과 학습 발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 교과를 선택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심화 탐구하고 호기심을 충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 기록들이 잘 돼 있어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학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특성 종합의견은 뭐냐면 지금 추천서가 없어졌습니다. 자소서도 없어지고. 그래서 추천서의 역할을 대신하는 게 행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조금 거꾸로.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게 필요합니다. 일단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확장, 호기심을 가지고 지식의 확장을 통해서 계속 심화 탐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독서를 연계해서 깊이 있게, 그냥 단순한 이런 게 아니라 이 책을 읽고 뭐에 대해 느낌, 이게 아니라 이 책 속에서 있는 어떤 것들, 이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 대학 입학처에 보면 아마 제가 그때 고교 학점제 때 이렇게 이 파일을 공유해드렸어요. 대학 입학처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라고 있어요. 그 가이드북에 보면 우리 학교는 인재상이 뭐예요? 우리 학교는 어떤 애를 뽑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해오면 좋아요. 이렇게 다 어느 정도 정보를 넣어놨어요. 서울대도 있고요. 뭐 건국대, 고려대, 아니면 경희대가 좀 잘 돼 있어요. 서경만대도 잘 돼 있어요. 또 서울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학과마다 인재상을 다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학과, 아까 누가 그랬는데요. 학부모님이 건축학 가면 거기에 맞는 인재상을 다 두고 있어요. 그러면 생기부를 잘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재상에 맞춰서 우리 아이 생기부가 기록된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디가를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앞에서 했으니까. 네. 이거 이제 전공 연계니까 이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넣어놨으니까요. 제가 이게 어디가입니다. 어디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입 정보 포털이라고도 하고 대학 어디가입니다. 찾기도 쉽습니다. 여기에 웬만한 정보가 다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 대학별 입시 정보라고 있죠.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전년도, 그 전년도 대학마다 합불 사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학별 입시 정보입니다. 대입 전략 자료실에 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내가 학생부 교과에 관심이 있다. 그럼 교과 치면은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이 나옵니다. 여기가 또 농어촌 지역에 해당되니까 저 농어촌에 해당돼요. 농어촌 치면은 농어촌이라는 그런 자료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학과 정보라고 있습니다. 학과 정보. 이 학과 정보에 가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건축학과 가고 싶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건축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건축만 치면 대한민국에 개설되어 있는 대학 싹 나옵니다. 지역별로 또 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아이들이 알 거예요. 학교에서 저기 학생들이 있는 거 보니까 대입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보면은 성적 나오죠? 네. 근데 여기에 학생부 성적 분석이라고 있어요. 1학년 1학기에서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을 다 입력을 해놓으면 대학별로 자기 성적이 다
산출이 됩니다. 선생님이 보는 프로그램은 안 되잖아요. 학교에서밖에. 근데 이것은 본인들이 각 대학별로 환산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내리고 한번 살짝 이걸로 들어가 볼게요. 차라리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한번 핸드폰으로 같이 해보셔도 됩니다, 어머니. 대학 어디가를 치시면 이렇게 뜹니다.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홈페이지가. 그래서 여기 대입정보센터에서 대학별 입시 정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대학들이 뜹니다. 그럼 여기 옆에 보시면 전년도 결과 공개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예를 들어서 가천대다. 가천대 클릭하시면 학생부 교과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교과를 보신 다음에 전형 결과를 누르시면 전년도 모집 인원 과마다 경쟁률, 충원 순위 50%까 70%까지 다 뜹니다. 이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대입정보센터에서 대입전략자료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제목 칸에다가 예를 들어서 농어촌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농어촌에 관련된 자료들이 다 뜹니다.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학 학과 전형에서 학과 정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대학은 모르니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건축 딱 치면 아이고 제가 잘못 쳤습니다. 건축 딱 치면 건축 관련 학과가 다 뜹니다. 그러면 그냥 여기다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검색을 누르시면 대한민국의 건축학과가 설치된 모든 대학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 옆에 가보시면 입시 결과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다른 학생 거 성적을 입력을 해놔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학생부 성적 분석에서 제 걸로 로그인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적을 여기다가 다 입력을 해놓으면 대학별로 성적이 다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대학별 성적 분석으로 가시면 여기에 이제 아까 학과 정보나 여기서 찾은 내용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면은 전년도 올해 이렇게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를 가장 많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있습니다. 아까는 대학 입학에 관련된 거고요. 여기는 대학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사이트가 대학 알림이. 여기에 가보시면 학생 선발 방법이랄지 일정이랄지 충원율이랄지 또 뭐 교수 비율이랄지 모든 정보들이 또 다 나오는 게 바로 대학 알림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 알림이에서는 학부모들이랑 학생들이 알고 싶은 모든 정보에 대해서 여기에 다 실어져 있습니다. 신입생 충원율까지, 뭐 등록금까지도 다 나옵니다. 웬만한 정보들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 이 대학이 어떤 대학이구나 이런 정도는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고3은 이제 너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힘든데 중학생이나 고1을 두신 학부모님들께서는 대학 어디가를 다 클릭을 해보셔요. 그리고 잘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러면 그때도 드렸죠. 어디요? 1600, 1615. 다 안내해드립니다. 선생님들이. 9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은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안 받습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언제든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제 강의는 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좀 정말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
아무거나 이렇게 정말로 이 부분에서 궁금하셨다 싶으면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궁금한 거 네. 있으시면 가져가 적으시면 아까 제 생각한 거 아까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있어요. 아 농어촌만 네. 일반 지원했을 때 학교 선생님은 이제 농어촌 쪽에 더 추천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대학마다 뭐 2명, 3명, 5명 네, 밖에 안 맞습니다. 뽑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그 선배가 이제 자녀가 공대 쪽으로 넣는데 농어촌에서 다 떨어지고 일반에서 됐어요. 그것은 네, 솔직히 모릅니다. 왜냐면 네.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는 이제 농어촌을 따로 뽑는 대학교도 있지만 고른 기회로 묶어서 뽑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인원 자체가 2명, 3명, 4명, 4명이면 정말 많이 뽑는 거예요. 네. 근데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공대 같으면 한 20명, 30명, 40명 이렇게 뽑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들을 봐야 됩니다. 이게 교과로 보는지 서류도 보는지 종합으로 뽑는지 교과로 뽑는지. 종합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생기부 기록들이 어떻느냐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네. 그렇게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졌다는 것은 뭔가 학생부 서류 평가에서 좀 안 좋던지 아니면 내신에서 저보다 좋은 애들이 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농어촌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 물론 이제 상위권 대학들은 있지만 없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 최저가 있으면 내신이 조금씩 낮아져요. 근데 수능 최저가 없으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수능 최저가 없으면. 그러니까 전년도, 전전년도나 이렇게 입시 결과나 합불 사례들을 통해서 어떤 게 나한테 더 맞고 그리고 모집 인원 변화랄지 전형 변화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작년 거만 가지고 살펴보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도 있습니다. 같은 일반이라고 해도 뭐 전북대 같으면 일반이 있고 지역 인재가 있어요. 일반이 조금 더 높아요. 지역 인재는 전남, 전북, 광주만 와요. 근데 또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인재 1이 있고 2가 있어요. 1은 호남권, 2는 전북만 돼요. 그러니까 전북만 경쟁하는 거하고 전북이 경쟁하는 거하고 다르게 되는 거죠. 혹시 전북대에 외부에서 얼마나 올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많이 안 올 것 같잖아요. 아니 치과 쪽에 이쪽에는 굉장히 왜냐면 의치학 계열도 있지만 다른 과도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 전북대 입학 정원에 50%를 넘겼어요. 외부가. 전북이 아닌 아이들이. 이거 물론 광주 전남도 포함이에요. 그 전북대 경쟁 인원이 3,000명 가까이 돼요. 그 중에 반절이 사라져 있어요. 그러면 외부 애들하고 경쟁하는 게 좋을까요? 전북끼리 경쟁하는 게 좋을까요? 전북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그건 지역 인재란 거는 뭐 몇 등급까지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어. 예를 들면 1등급, 2등급. 아, 그것은 이제 전년도 사례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작년에 20대 1이면 올해 20대 1까지 안 가요. 아이들이 정말 신기해요. 작년에 빵꾸 나면 네. 올해 그 학과 20대 1 됩니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전년도만 보지 말고 경쟁률도 보시고 또 이런 지원 성향도 보시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학생들 뒤에 있으니 고등학생들이죠.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 경영학에 꽂히면 아무리 설득을 해도 경영만 간대요. 성적이 되든 안 되든. 근데 정말로 보면 경영학과가 있지만 유사한 과 중에 경영정보, 경제, 또 디지털 경영 다양한들이 있어요. 근데 경영은 높은데 이들은 또 조금 낮아요. 근데 요즘 대학은 어머님들이 또 이렇게 다니실 때하고 틀려가지고 복수 전공도 돼요. 전과도 잘 돼요. 왜? 안 시켜주면 차 태우고 나가버리. 이거 녹음 안 돼야 돼요. 이런 경우 있으니까. 그리고 이중 전공도 돼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복수 전공은 필수예요. 안 하면 졸업 안 돼요. 그리고 또 부전공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이들이 이렇게
놀기도 하고 데이트도 연애도 하고 술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복수 전공 하기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필수인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1학년 마치고 전과도 가능해요. 이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아이들 중에 저 선배들한테 얻어먹은 게 너무 많아, 술을 많이 얻어먹어서 저 이과 못 버립니다. 하지만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추면 또 전과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과 대학교에서 내가 이 적성 너무 안 맞는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제가 간호학과를 지원했는데 근데 안 봐도 내가 이과 아니고 다른 과를 가고 싶어. 교사 뭐 이제 아, 그것은 제한이 있어요. 아, 일반과에서 사범대로는 네.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이건 학교마다 틀려요. 아, 그리고 일반과에서 의대가 뭐 이런 건 아니고 그건 안 되죠. 기본과들에서 제가 말하는 거 기본 사범 쪽으로는 지금 전북대가 조금 열리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제한은 두고 있는데 뭐 공대 기계에서 공대 전자다 이거 하고 공대 기계에서 4대 뭐 수학이라 이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 조금 제한이 있기 때문에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또 뭐 뭐라도 괜찮습니까? 학생들 학생들 혹시 뭐 궁금한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네. 바쁘겠구만 어떻게 이렇게 오셨네요? 뭐 궁금한 게 있어요? 보청고 다녀요? 네. 네. 혹시 지금 한참 상담하겠네요. 네. 생기부 마감 이제 거의 했고, 네.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고민하면 저 없어요 이제. 한 몇 분만 고민해보세요. 네. 혹시 또 어머님 아까 그리고 또 1, 2학년 이렇게 학생들도 있으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나 뭐 돼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쪽으로 가는데 어떤 계열로 가겠다. 왜? 꿈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물리 이수 안 했는데 공대 중에서도 전기 전자 이쪽 가려면 통신 가려면 학적으로는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안 뽑힌다는 게 아니라 다른 좋은 아이들이 있으면 그쪽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두루두루 딱 꼬집어서 하지 마요.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뭐 경영만 판다. 이래도 좋아요. 좋기. 근데 경영도 파지만 독서에도 관심이 있으니까 나는 국어도 하겠다. 난 영어도 관심이 있으니까 심화 영어나 이런 것도 하겠다. 또 수학도 더 하겠다 하면 또 대학에서는 융복학.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뭐가 있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동교육 과정이라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고창고에서도 개설하죠. 고창고에서도 뭐 하고 뭐 여고에서도 뭐 하고 여기에서 개설이 안 되면 정읍에서도 개설되는 교과목들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개설이 안 되지만 관련으로 해서 뭐 국제정치에 대해서도 개설하고요. 뭐 고급 생명, 뭐 생명과학 실험 이런 것들 들어주면 또 도움이 되는 거죠. 왜? 우리 학교에서는 개설이 안 됐지만 내가 나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 노력한 흔적이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머님 이점을 바꿔보세요. 얘는 국어, 영어, 수학만 배웠어요. 근데 얘는 국어, 영어, 수학에다가 이 학교에 개설이 안 되니까 딴 데 가서 뭐 경제 수학도 배우고 인공지능 기초도 배우고 물리학 2도 배우고 물리 실험까지 했어요. 학생부 종합이다. 성적도 비슷하다. 누구 뽑을까요? 누구 뽑을까요가 아니라 누구 뽑고 싶겠니? 학생들? 후자 뽑겠죠. 그런 겁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서 하기 너무 힘들면 온라인으로 꼭 학교 홈페이지나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1, 2학년이나 중학생들이 이제 올라오는 아이들이 있으면 온라인 교육과정 언제 오픈되는지, 어떤 과목을 어떻게 되는지 공문이나 이렇게 다 올리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방학 때는 대학하고도 연계를 해요. 그래서 뭐 교육학도 배우고 한의학 같은 것도 배우고 통신이나 이런 쪽도 배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노력만 하고 싶으면 그만큼 또 기회는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노력만큼 학교 생활 기록부에 더 기록으로 남으면 그만큼 더 도움을 줄 수밖에 없죠. 내가 의대 가고 싶어요. 의대는 거의 상향 평준화돼 있잖아요. 근데 물리원, 물화생지 다 오고 물화생지 2 다 했어요. 근데 얘는 물화생지 1, 물화생지 2 다 오고 학통기하, 미적분도 다 했고 거기다 덧붙여서 화학실험, 생명실험, 고급 생명, 고급화학 다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또 얘가 더 좋아요. 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지금은 학교에서 만들어주진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학교에서 아 이거 하세요. 아니면 우리 학교는 이런 거 프로그램 있으니까 신청하세요. 근데 하는 건 누구냐면 학생들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움직여주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이 어서 빨리 정보를 얻으셔가지고 주입을 시켜줘야 돼요. 싸우지 마시고. 아니 근데 이제 너 이거 해 이렇게 하면 싸움밖에 안 나고요. 저 그냥- 궁금한 네. 게 있는데요. 그 학교마다 고등학교 제가 저는 다 제 아이는 이 학교를 가지만 저는 모든 고창 관내 고등학교 모든 홈플 들어가서 다 보거든요. 네네. 그러면 온라인 수업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저희 아이가 이 학교가 아니에요. 근데 예. 제 욕심에 저 아이는 이 학교에 예를 들어서 고창고 이 온라인 수업 하는 걸 이걸 좀 했으면 했는데 그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그건 이제 온라인 수업은 주로 이제 야간에 이렇게 하고 전고나 이렇게 해서 개설이 돼 있는데 내년에는 지금 교육과정을 내년 온라인 교육과정을 지금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저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 있던 자리를 온라인 학교로 바꿔요. 그래가지고 전라북도의 모든 고등학교의 학교 시작 시간을 보니까 8시 40분이 거의 한 3분의 한 37%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시간에 맞춰서 나는 그 시간에 우리 학교 건 아니고 이걸 듣겠다 하면은 온라인으로 듣는 거예요. 가능해요? 우리 학교 아이들은 그냥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듣지만 네. 온라인 그 교과목을 듣는 아이들은 공강 이런 별도의 교실에서 공강을 위해서 필요한 교실들이 또 여분의 교실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거예요. 줌으로나 이렇게 발표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평가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이제 개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교는 정보 과목 듣고 싶은데 정보 선생님이 없다. 그럼 이제 교육청에다 의뢰를 하죠. 우리 정보 과목 없으니까 단체로 개설해줘라. 그럼 이제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쏴주면 우리는 전교생이 듣게 되는 거죠. 그 시간에 맞춰서 교육과정은 이제 학교에서 편성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 과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일까지가 교육과정 내년도 입학생이나 이렇게 해서 올려야 되고 또 온라인 교육과정도 수요조사를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공문 내려와서. 그래서 그 학교 아이들이 어떤 거 할 거냐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많이 나가요. 1학기, 2학기. 3학년은 좀 정신이 없고요. 1학년은 공통교육 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또 위계가 있는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된다 생각을 하면 그만큼 정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내가 이거 듣고 싶은데 없다. 그러면 부산으로 가도 되고요. 뭐 어디라도 가서 다 개설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평일 야간이나 토요일 오전밖에는 개설이 안 되죠. 왜? 방과후로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조금이라도 감안하기 위해서 상세하기 위해서 온라인 학교를 오픈하는 거죠. 학생만 없지 온라인 학교가 보통 학교하고 똑같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있고요, 행정실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네. 아니 저기 뒤에가 있어. 네. 네 뒤에 한번. 네. 혹시 예. 이제 올해 이제 고3이거든요. 아니, 지금 현재 고3인데. 아 고3이세요? 네. 아니요, 저는 아니고요. 고3인데 그 고3 친구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이 자소서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예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평가 기준에서 하는지 작년 거랑 너무 안 맞아서. 아니요. 그것은 이제 수시 모집 요강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전라북도니까 여기 전북대 같은 경우를 볼게요. 전북대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똑같아요. 교과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이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반영해요. 똑같이. 근데 이제 뭐 국어 국문, 영어 영문 이런 데는 제2외국어나 이런 것도 반영을 하죠. 근데 바뀐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진로 선택 과목 있죠. 우리 평가 성취도로 나오는 A, B, C로 나오는 거. 이게 작년에는 세 과목 반영, 올해도 세 과목 반영 똑같아요. 근데 가산점이 어떻게 됐냐면 작년에는 0.05, 0.25, 0.15였어요. 올해는 0.15, 아니 1.5, 1.0, 0.5예요. 그러니까 작년대로 환산 점수하고 올해 환산 점수하고 보면 당연히 올해가 높겠지. 아 높겠죠? 그러니까
작년 환산 점수하고도 아까 저기 입력해보면 아마 학생들 같은 경우에 30분이면 다 입력해요. 1학년 1학기에서 3학년 1학기. 그러면 작년 환산 점수도 저기서 알려줘요. 담임한테, 아니 죄송합니다. 담임 선생님한테 매번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알려주면 그 점수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내가 어디쯤 위치해 있는. 교과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효과 말고 농어촌 주시. 그러니까 농어촌도 지역 인재 큰 사람 전형. 큰 사람은 지역 인재가 아닌데요. 그냥 학생부 종합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예. 근데 학생부 종합은 바뀐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은 서류 평가 기준이 있어요. 그 서류 평가 기준에 나의 생기부가 기록이 얼마냐, 좋냐, 안 좋냐로 보는 거지 내신 성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전북대는 3배수 선발한 다음에 면접이 있어요. 면접 봐야죠. 근데 면접을 못 보면 안 되는 거죠. 면접은 생기부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바뀐 건 없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학생부 종합 똑같습니다. 내신 코트도 똑같아요. 아이 그건 아니죠. 그것 때문에 그게. 근데 이것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학생부 종합은 많이는 안 뽑는데 농어촌 같은 경우는 한 과당 보통 2명, 3명 뽑아요. 많이 뽑으면 3, 아니면 2, 1.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나보다 높은 놈이 오면 제가 떨어져요. 근데 나랑 비슷해도 나보다 생기부 좋은 애가 오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생기부도 비슷해요. 성적도 비슷해요. 면접을 내가 못 보면. 그러니까 마감했니 생기부? 아직 그지? 오늘 마감 일자가 내일이고 한 9월 정도에 마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든 담임을 꼬셔서라도 수정을 해야죠. 그냥 죄송합니다. 담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더라도 제가 이런 쪽의 진로 적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쪽을 갖고자 하니까 이런 내용은 이런 식으로 조금만 제가 수정해서 갖다 드릴 테니까 조금 이렇게 대신에 이게 이제 수업 시간에 안 한 거나 활동 시간에 안 한 건 안 되죠. 한 건데 이걸 통해서 내 역량을 좀 더 드러내고 싶고 나의 적성이나 내가 호기심은 이쪽 부분에 더 있다고 했을 때가 가능한 거죠. 네. 하긴 한 건데. 예. 한 건데 글쓰기는요. 그러니까 글쓰기는 담임이나 교과목 선생님이 해주는 그것 거죠. 때문에 달라질 수 있어요. 아니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죠. 아니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죠. 예. 그러니까 아마 학생들은 알 거예요. 내가 수업 시간에 어떤 내용을 했어도 교과 선생님들은 겉모습만 알지 내부적인 건 모르잖아요. 그 내부적인 건 누가? 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 수업 시간에 이걸 주제로 제가 이런 보고서를 썼는데 여기를 통해서 제가 알리고자 하고 내가 더 탐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분야예요? 이런 정보는 줘야죠. 교과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은. 얘가 아무것도 아니고 저 수업 잘 들었어요. 저희도. 아니, 그것에 나아가서 이제 다 했어요. 선생님도 하죠. 네. 하지만 이제 그 선생님의 글쓰기나 내 글쓰기, 그러니까 이 그 글짓기 대회 같은 데도 나가면 내용은 똑같은데 맞습니다. 그 뭐랄까 단어를 단어를 선택하고 맞습니다. 처음에 뭔가 눈에 확 들어오는 어떤 어휘를 넣었다거나 이런 데도 영향이 있는 거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죠. 내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이제 교직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저희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또 뭐? 이 친구들이 실질적인 현재 고3인데 네 맞습니다. 어머님이세요? 아니요.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니 젊으셔서 근데 오늘 그래서 제가 네. 이 교육 여기 지원청에다가 전화도 해보고 선생님 이렇게 연락처도 받아보려고 했던 이유가 실질적인 고3인데 작년 데이터랑이 안 맞으니까. 당연히 안 맞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뭔가 추천이 불가능해서 사실상 그러면은 이제 그럴 때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좀 비슷하잖아요. 작년에 비슷한 성적과 비슷한 데이터로 어디 갔는가 찾아보면 돼요. 그 학교만의 누적 데이터는 있으니까.
근데 담임 선생님이 초임인 선생님도 계시고. 아니 그게 아니라요. 올해 고3은 초임이 있으시겠지만 작년에 고3들은 이미 졸업을 했잖아요. 그 아이들은 작년에 뭐 고3 하셨던 분 중에 누군가는 남아 있어요. 그럼 그 선생님을 통해서라도 이 아이의 생기부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어떤 공통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 학교 생기부가 다른 학교나 다른 선생님들은 모르지만 그 학교 자체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통한다는 걸 아셔요. 누군가는 알고 계셔요. 말을 안 할 뿐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지만요. 그러면은 이제 좀 부탁을 이렇게 어느 정도 드려주신다면 네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야자도 빼고 왔어요. 네.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네. 아 대단한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그 강의는 좀 마무리해 주시고 아, 이제 네. 시간 되시면 학생들이 어렵게 와가지고 네. 한 학생 한 명당 한 5분 정도 해서 좀 상담 좀 가능할지. 제가 제가 오늘은 솔직히 아 너무 늦었나요? 실은 유선 상담 혹시 계실까요? 네, 유선 상담이랄지 아니면 선생님을 통해서 유선 상담이나 이렇게 왜냐면 실은 오늘 저희가 정년퇴직하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사회를 보면서 교무부장이니까 그러면서 아무것도 그냥 다 물리치고 여기를 와서 아, 죄송합니다.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제가 선생님한테는 선생님이신 거 이제 저는 아까 선생님이신지 그러니까 학부모님 같지는 않고 누나가 오셨을 일 없고 누굴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개인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그래서 급해서. 네, 그래서 아직 원서 쓰려면 조금 남았잖아요. 아 근데 담임 선생님들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담임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네네. 네, 하여간 감사합니다.